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가 1% 기부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서안 이다음 아파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는 경상도, 즉 영남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20% 이상씩 하락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대구 지역은 심지어 올랐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경매 시장 분석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한 왜 오르는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르더라. 외부 자금이 대구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싸고 움직이기 쉬운, 그러면서도 광역시이고 인구는 조금 적은 250만 명 정도, 그런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투자 세력들이 다시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자, 이것은 제 예상입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서안 이다음 아파트.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자, 대지권 9.8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9.87평. 시장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면적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1괄 매각입니다. 이 물건을 1괄에서 매수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사용권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감정가는 1억 8,500만원, 최저가는 30%, 한 번 유찰된 70%의 1억 2,950만원입니다. 세무자는 누구고, 소유자는, 채무자는 농협, 아마 농협인 것 같습니다. 농뭐뭐로 하니까. 그리고 채권자는, 죄송합니다. 이 채무자가 농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법인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농업 관련 법인인 것 같고, 채권자는 어떤 주식회사, 어떤 은행권인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8월 13일 1차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유찰. 자, 유찰은 왜 됩니까? 이 가격에 매수하는 건 이익이 없다라는 경매시장에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0% 저감된 1억 2,950만원에 35일 뒤에 입찰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출입문이나 공동 현관문을 봤을 때는 아파트는 좀 낡은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최소 20년 정도 된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 자, 앞에서 대지권과 그리고 건물 전용 면적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9.8, 19.87평,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이사항, 참고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지 방문하였는데 채무자의 아들을 만났다. 채무자의 아들, 동사무소 확인한 바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자로 채무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명도 대상자로는 채무자 세대를 명도하면 된다. 특별한 권리적 하자는 없을 것 같고 명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각 물권 명세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점유권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그러면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의 현장에 조사를 갔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가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방문하였는데 채무자의 아들을 만났다. 자, 그들이 저 거주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건 송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건이 접수되었냐, 이해관계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낙찰받고 낙찰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떤 적대적 관계가 될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느냐, 그것을 그들의 접수 내역을 보고 대략적인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현황조사서, 채권계산서, 특별송달 신청서, 이런 것들은 낙찰자하고 무관하죠.
뭐랍니다. 채권계산서, 그리고 권리신고, 해당 요구, 가압류권자입니다. 가압류권자. 특별송달 신청. 뭔가 송달이 잘 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일단 거주는 채무자 세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 현재의 이 특별송달 신청을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없습니다. 특이한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자는 강 누구누구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2016년 11월 22일 날, 자, 이때 첫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최초로 있는 근저당권, 이것이 말소 기준이 됩니다. 말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두고 이 밑으로 있는 모든 등기상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낙찰받으면 모두 말소됩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제가 설명은 제 유튜브 무료 강의에도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은 어떠한 부담을 갖게 되는가? 등기상에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 그 이후에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연체돼 있겠죠. 채무자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뭔가 이자를 내지 못해서 또는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을 날릴 판에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관리비는 명도할 때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 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없고, 채무자의 아들을 만났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해서 명도를 진행하게 된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약 300 정도의 비용은 들어간다. 그렇다면 250만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가능성 희박하다. 그럼 시장 매물 한번 확인하죠. 하나 있었습니다. 동평형대에 월성 서안 이담 하나 있습니다. 6층이고 1억 8천에 있더라. 실거래가 보시면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1억 7,600.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여러 건 있었습니다. 1억 8,700까지도 갔었고요. 초에는 1억 6천이었다. 보시면 큰 오름세나 큰 하락세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8,500입니다. 제가 볼 때 감정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2층에 해당하는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1억 8천 그리고 1억 7천 이 사이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물건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매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찰받든지. 인근 낙찰 사례. 자,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많습니다. 월성산 이다음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방법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개 분석합니다. 월성 주공 1단지 그리고 월성 청구. 자, 이렇게 보니까 91년도 전용 면적 18평 19.7평. 이게 월성 청구 맞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성 청구가 맞네요.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됐습니다. 1차에 낙찰된다는 것은 감정가에 1차 시작하는 최저가에 낙찰을 받아도 경매에 이익이 있더라. 그런데도 구명이나 들어왔다. 이것은 감정될 시점인 6에서 약 8개월 전보다 가격이 상승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파트, 월성 주공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9명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가격이 올랐다. 자, 월성 청구 아파트 2차에 낙찰됐습니다. 2차에 낙찰됐다는 것은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감정에 낙찰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다만 2차에 들어가서 적정 가격에 받는다면 충분히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11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감정이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숫자가 약간 좀 겹쳐서 이상하게 나왔는데 시세 대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한가 1억 7천에 되니까 여기는 95.58%의 그 대입금 낙찰가가 기록됐고 예상 낙찰가는 1억 6천 1억 6천 27만 원. 이 지금 숫자가 약간 겹쳐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착오가 생겼는데 상한가는 1억 6천 900 정도. 예. 1억 이렇네요. 1억 6천 초반에서 1억 6천 900. 그러니까 1억 6천 초에서 1억 6천 후반 정도 그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가인 1억 7천 정도, 상한가에 가까운 거죠. 1억 7천에 낙찰 받는다면 1억 7천에 낙찰 받는다면 이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다. 자, 1억 7천 4백 67만 이 정도에 정리된다는 거죠. 자, 이 예상 낙찰가는 1억 6천 초에서 1억 7천 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6천 초반에서 1억 7천 초반 2천만 원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낙찰을 꼭 받고자 한다면 이 가격 정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자,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이 강의를 듣고 경매입찰을 해서 낙찰 받는 분들은 싸게 받은 금액의 1% 그리고 실제 팔아서 차익을 본 자기 순이익의 양도세를 제한 순이익의 1%를 반드시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 방법은 주민센터 전화해 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